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게 TV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2019년 5월 14일 화요일이고요. 그 2기 신도시 용지 입단 유찰 미분양 사태 우려 이런 제목으로 달렸고요. 3기 신도시 발표 후 폭풍 지난달 78곳 절반 이상 안 팔려 파주, 평택, 김포 등 매각 비상 LH 미매각 토지 1997만 제곱미터 부채 128조 더 악화 가능성 이렇게 제목 달렸고요. 정부가 상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아파트 30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하면서 2기 신도시 용지 판매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3기 신도시가 지정되자 2기 신도시 선호도가 크게 낮아지고 있어서 3기 신도시발 공급 폭탄으로 대규모 용지 미분양이 가속하면 가뜩이나 안 좋은 LH 한국토지공사 재무구조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LH 수도권 2기 신도시 미매각 토지 현황은 고양의 한 14만 평 정도 미분양됐고요. 김포 한강 신도시가 한 17만 평 미분양되어졌고 양주가 한 16만 평 정도 미분양되어졌고요. 파주가 한 31만 평 미분양됐네요. 그 다음에 평택이 한 24만 평 미분양됐고 화성도 화성 동탄 신도시죠. 21만 평 미분양됐어요. 지금 여기 2기 신도시 중에서 거의 개발이 10곳 중에서 완료된 곳이 김포 한강, 나머지는 계속 진행 중인 상태죠. 김포 한강은 대부분 이제 아파트 뭐 좀 들어와지고 지하철까지 올 7월에 뭐 개통한다고 하니까 거의 뭐 완성된 거라 김포 한강 신도시 입장에서는 조금은 뭐 어떻게 보면 김포 한강 신도시는 양쪽의 이익을 받을 수 있겠죠. 2기 신도시 다른 옆에 있는 2기 신도시도 뭐 못 들어와 버리고 3기 신도시는 실질적으로 7, 8년이나 뭐 10년 후에 아파트가 분양되기 시작할 거고 그런 상태인데 2기 신도시 사람들은 또 이렇게 공포와 뭐 이렇게 불안감으로 좀 뭐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안팎에 땅 가진 고유 공직자들 좋겠네 라고 이제 제목이 달렸고요. 국도 차관 30년 전 증여받아 뭐 투기는 안 했다는 소리겠죠. 철도 이사장 공시지가만 27억 원 청수속도 왕숙 신도시의 토지 보유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달려졌네요. 뭐 3기 신도시 해당되신 분들은 뭐 이래저래 뭐 좋을 거라고 보여지긴 하고요. 우리도 3기 신도시처럼 철도 깔아달라 매일경제 신문이네요. 빗발치는 지하철 민원 수원, 고양 등 주민 반발 본물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구는 추가역 요구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신도시와 연계돼 발표된 주요 관광 광역교통망 GTX B 신설 남양주 왕수, GTX C 조속 추진 과천, 그 다음에 수석대교 신설 남양주 왕수,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하남 교산, 신분당선 2단계 연장 광교 호매실, 고양선 고양시청 셰철역 신설 고양 장릉 뭐 이렇게 되어졌고요. 3기 신도시가 뭐 예타를 또 적용하고 제외하고 바로 뭐 2023년 뭐 2025년 뭐 이렇게 뭐 개통한다는 뉴스가 뭐 나오니까 2기 신도시에 지금 김포 한강을 제외한 다른 이거 2기 신도시 분들은 광역교통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이렇게 그 예타가 통과되지 않아서 착공도 못하고 있고 뭐 이런 데도 있고 아직 공사를 뭐 겨우 착공했는데 지진부진한 그 공사 진척률이 너무 낮은 이런 사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빗발치는 지하철 관련 민원이 나올 거고 또 그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고양시장을 주민 소환하겠다고
뭐 지금 벼르고 있는 것 같고, 또 각각 그 청와대라든지 또 세종시 그 국토부에 가서 대규모 민원성 시위를 계속 이어갈 것 같고요. 이게 3기 신도시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런지 조금은 의문시가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큰 틀에 있어서 이 문재인 정권을 장악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제일 처음에 했었나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가난한 약자들의 서민들을 하면 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쫓겨나죠. 서울에서 다 쫓겨납니다. 거의 뭐 90% 넘게 쫓겨난다고 봐야겠죠. 근데 그런 것을 사람들의 그 약자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정책이 강하신 분이셨다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는 뭐 그린벨트도 조금 있는데 그 조금 있는 그린벨트 풀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은 그럼 당연히 못하고, 그러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공급이 안 되고, 그래서 가격은 오르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로 다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 기존 물량들은 또 다 사라졌고, 뭐 이렇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필요 해마다 신혼부부라든지 뭐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새 아파트를 고르려고 할 거잖아요. 그 숫자가 정확히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수요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신 분들에 대해서 수요가 있는데 그런 물량들이 공급될 물량들이 이게 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오르니까 그 당대표분께서 더민주당 당대표분께서 그냥 공급을 많이 하면 되지라고 해서 던져버리니까 이 그 당대표가 그 차지하는 포지션이 너무나 커요. 그 현재 청와대에서 포진하고 있는 그분보다 더 높은 그 대선배의 운동권이고, 또 그 당내에서 장악한 장악력 힘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러면 뭐 공급을 하지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급조된 방법으로 서울 근교에다가 그냥 신도시를 꽂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기 신도시를 생각을 안 해보고 이렇게, 제 생각은 제 개인적인 판단에 2기 신도시가 이렇게 반발할 거라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서울 집값만 잡겠다고 그 신도시를 그런 서울 근교에다 해버리니까 지금 2기 신도시 사람들이 반발이 되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광역철도를 하려고 하면 이 광역철도의 주체는 그 광역철도의 돈이 수십조가 들어가는데, 그러한 수십조에 대한 돈은 누가 내냐면 제가 알기로는 제 3자가 연합에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자체, 그다음에 LH가 그 광역교통부상금을 납부를 해서 해줘요.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2기 신도시가 지금 완성되지 않고 땅도 안 팔렸잖아요. LH는 부채가 지금 뭐 몇백조, 126조 뭐 이렇게 있는데 또 땅은 안 팔리는데 부채가 늘어나겠죠. 지연이자도 뭐 대출이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그런데 3기 신도시 하려고 하면은 3기 신도시에다는 먼저 또 보상금을 선투입해야겠죠. 3기 신도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정도 금액은 적다고 또 데모하겠죠. 사업은 본인들이 계획했던 것보다는 다음은 1, 2년 더 늦어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한 6개 정도 그 신도시에서 한두 개 정도는 또 빠그라질 거고, 거의 저는 빠그라진다에 배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게 다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사람이 항상 모든 그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여러 개가 나오면 그 여러 개에서 동시에 동일한 그 주의를 기울여서 관심도를 기울여서 일을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게 되고, 중요성이 떨어진 것은 신경을 더 쓰게 되어져요. 신경을 더 쓰게 되어진 데서 집단 주민들이 반발하게 크게 뭐 이렇게 하면 또 진행이 안 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런데 바로 지금 여기죠. 국가가, 중앙 정부가
이 광역철도 분담금을 대줘야 되고 지자체가 대줘야 되고 또 LH가 대줘야 되는데 LH는 지금은 2기 신도시 땅에 대해서 땅이 안 팔리잖아요. 또 3기 신도시 때 보상금 먼저 풀어줘야 되잖아요. 돈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기존에서 뭐냐면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도 광역철도가 진행이 통상 계획 발표하고 10년 이상은 기본인데 빨리 정부는 지금 현 정부는 조기 집행을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건축이 돼서 개통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의구심이 다분히 들고요. 그다음에 이 지자체가 벌써부터 이렇게 싸움 나잖아요. 왜냐면은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 또 지역구 뭐 시의원 지역구 뭐 도의원 그다음에 시장 이런 분들한테 주민들이 압력 행사가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지역구로 전철 노선을 또 변경해 달라고 아니면 자기 지역구에다가 변경 남의 지역구에 있는 것을 내 지역구로 가져라 하면 또 싸움 나니까 그냥 중간에 내 지역구에다 하나 더 추가해 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이 10개인데 어떤 특정 지역구에 입김이 센 데서 한 3군데다 더 추가로 해달라 한 13개 해달라 이런 식의 이렇게 또 들어가면 다시 또 예탈을 해야 되고 다시 뭐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또 2, 3년 3, 4년 금방 딜레이 되는 게 지하철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자신 있게 지금 2026년, 23년까지 개통을 하겠다. 저는 거의 그럴 가능성은 거의 한 1,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지하철역 뚫리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또 중요한 것은 있어요. 부동산은 지하철역이 뚫린다고 하면 부동산에 좀 선반영이 되죠. 착공만 해도 요즘은 많이 선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점은 알고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기 제목부터 상기 신도시 안팎에 땅 가진 고위 공직자도 좋겠네 라는 제목처럼 상기 신도시는 제가 보기에는 상기 신도시 내에 제가 지구 단위 외를 말씀하셨죠. 지금은 지구 단위 내가 될 것보다는 내부 정보를 안다면 또는 계획도가 나왔다면 지구 단위 외의 토지에다가 사셔야겠죠. 물론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위치가 좀 틀어진다든지 아니면 규모가 축소된다든지 그러겠죠. 그렇더라도 3기 신도시가 구성될 그런 지구단위 밖에 경계선상에 특히 한 1, 2km 안에 들어오면 더욱 좋고 또는 1, 2km 안에 못 들어오더라도 3, 4, 5km 되더라도 도로망에 2차선이나 4차선에 첨부되어진 도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땅들 계획관리나 생산관리, 보존관리 이 정도 땅이면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땅에 투자하셔야 제대로 된 투자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